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 간척을 일괄 매립해 애초 계획보다 10년을 앞당겨 매립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수입과 채권을 발행해 비용을 충당하는데 정부의 새만금 기본 계획 변경 등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민선 8기 2년을 맞아 KBS 전주 총국이 실시한 여론조사 보도 마지막 시간. 오늘은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과 함께 총선 이후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봅니다.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시 아리살 공장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 전체에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야가 내일 본회의를 열고 여당 몫으로 남겨둔 국회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근거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무주군이 지난달 1일 농어촌 버스 노선을 개편한 이후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장수, 부안, 진안 소식을 풀뿌리 K에서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새만금 간척지 3분의 1 면적의 매립을 맡은 새만금개발공사가 매립 완료 시기를 10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차 매립에서 일괄 매립으로 바꾼다는 건데 정부의 새만금 기본 계획 변경과 관련해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첫 소식 서윤덕 기자입니다. 새만금개발공사가 1조 3천억 원을 들여 조성한 새만금 수변도시입니다. 일반 분양을 통해 2천억 원의 수익이 추산됩니다. 여의도 2배 크기지만 새만금공사가 매립 면허권을 가진 면적의 6%에 불과합니다. 공사 구간별로 순차적으로 매립하다 보니 100제곱킬로미터에 가까운 배후도시 용지 등은 그대로입니다. 이 때문에 새만금공사가 일괄 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에 매립 인허가를 받아 필요한 곳부터 메꿔갈 경우 당초 계획보다 10년 일은 2040년에 마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개발을 해서 또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매립을 해가지고 하는 데만 해도 보통 한 4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속도감이 없기 때문에 관련 사업비 7조 원은 자체 수입을 토대로 채권 발행과 매립지 분양과 재투자 등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관건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정부가 산업단지 면적을 얼마나 확대하느냐는 것.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식품 산업, 관광 마이스 산업도 새만금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개발 전략을 새롭게 수립. 배후도시 용지를 비롯한 새만금공사 매립 대상지 일부가 산업단지로 바뀌게 되면 분양 수익 창출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군산시는 인구 유출과 입지 조건 등을 이유로 수변도시를 항만 물류단지로 활용하자고 주장하는 상황. 설익은 발표라는 우려 속에 새만금공사는 새만금개발청과 일괄 매립 방식의 기본계획 반영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KBS 전주방송총국이 민선 8기 취임 2년을 맞아 도정과 현안에 대한 전북도민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인데요. 최근 4번째로 추진하는 전주 완주 통합 논의에 대해 도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조선우 기자입니다. 전주와 완주의 행정구역 통합 방안에 대해 전북 도민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찬성 의견이 72%로 높고 반대 의견은 20%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을 5개 권역별로 나눠서 보면 전주에서 84%의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고 완주를 포함한 동부권은 5개 권역 가운데 찬성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직업별로는 생산, 기능, 노무직이나 농임어업, 자영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통합 반대 의견이 높았습니다. 통합을 찬성하는 이유를 묻는 물음에는 전북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39%로 가장 높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6%를 보였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22%, 지리적 역사적으로 동일 생활권이라는 응답이 11%로 뒤를 이었습니다.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도 물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지 의문이 든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서라는 응답이 23%, 개발 소외감과 혐오시설 이전 우려는 각각 15, 13%입니다. 연령별로는 5, 60대와 20대 이하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에 의문이 든다는 응답이 두드러졌고 30대의 경우 실질적 도움 의문과 일방적 통합 논의를 고른 비율이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했습니다.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전주와 완주의 통합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었는데 그렇다는 긍정응답이 68%로 매우 높았고 그렇지 않다는 부정응답은 25%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연령대별로 40대에서 60대 사이에서 또 직업별로는 자영업과 판매, 영업 서비스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전북 도민들이 어느 정당에 더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도 조사했는데요. 총선을 치른 지 2달가량 지났는데 그 사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안태성 기자가 전합니다. 전북 도민에게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52%, 조국혁신당 19%, 국민의힘 8%, 개혁신당 3%, 진보당 1%, 그 외 다른 정당 1%, 지지정당 없다 15%입니다. 2달 전 22대 총선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과 비교해봤습니다. 민주당은 진보당 등과 손을 잡고 함께 후보를 냈던 비례연합정당 때와 비교해 15%포인트 안팎 올랐습니다. 반면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자신을 선택해달라며 이른바 지민비조 효과를 받던 조국혁신당은 20%포인트 넘게 내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8%대를 그대로 유지했고 개혁신당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았고 3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층이 적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40대와 50대에서 지지층이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은 70대 이상에서 개혁신당은 20대 이하에서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20대와 30대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익산과 서남부권, 동부권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전주와 군산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전주방송 종국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 전북 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8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원에 의한 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4.4%입니다. 표본 오차는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여론조사 전체 질문지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KBS 전주방송총국이 민선 8기 2년을 맞아 전해드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리서치 김춘석 여론조사 부문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여론조사의 개요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 한국리서치가 전북 도민 1000명,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좀 주목할 점은 그 기계에 의한 전화조사가 아니라 면접원에 의한 사람에 의한 면접조사여서 응답률이 14.4%로 좀 높다. 이제 그걸 좀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직접 만나셨기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것 같네요. 네. 김관영 도지사가 도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평가가 60% 가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도지사에 출마한다면 뽑겠다는 응답 47%였고 또 뽑지 않겠다는 응답도 비슷하게 한 43%로 오차 범위 안에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그 도정에 대한 긍정평가는 57%. 이건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또 추세적으로도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갤럽이 그 2023년 작년 상반기에 조사했을 때 51%, 하반기에 54%, 이번에 57%, 그러니까 1년 만에 한 6% 올랐고요. 네. 또
한 조사 결과에 보니까 ARS 조사 결과 보니까 전체 17개 시도지사 중에 2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으로는 뭐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시 출마했을 때 지지할 의향, 재지지 의향하고 지지하지 않겠다는 의향, 그것을 나누면 1 정도 돼요. 사실은 1 이상이면 괜찮다는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직자가 다시 나온다 했을 때 재투표 의향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뭐 나쁘진 않다고는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전라북도의 특성상 그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야당이 이제 그 힘을 그렇게 크게 많이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그 재지지 의향 1 이걸 조금 더 높일 그런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군요. 김관영 지사에 대한 선호도라고 할까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또 지역과 연령에 따라서 평가가 엇갈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보니까 연령별로는 40대 이하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좀 낮고 50대 이상은 좀 높아. 요거는 사실은 모든 정치인에 대한 그 일반적인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역을 보니까 전주에서 상대적으로 낮고 그다음에 군산, 익산, 그 서남부권에서 좀 높아요. 전주에서 좀 낮은 점이 좀 주목이 되는 게 일단 그 김관영 지사께서 군산 출신이라는 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전주가 지금 아까 나왔던 전주 완전 통합 문제, 그다음에 또 전주의 여러 이제 주요한 그 건설과 관련된 그 이슈들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뭐 KCC 문제랄지 이런 그 자긍심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해답을 좀 그 제시해주는 그럴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전북의 가장 시급한 현안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 지역마다 연령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세대별로 연령대별로 절박한 현안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겠지요. 그렇다고 이해가 됩니다. 보니까 그 전주와 익산에 이제 사는 사람들은 기업 유치 이게 응답이 높았고요. 그다음에 군산 그리고 김제부안이 있는 그런 서남부권 지역에서는 새만금 개발 그리고 무진장, 남원임실, 순창 그런 동북권에서는 저출생 문제. 이게 이제 가장 높이 꼽았는데 참 그럴만하네 아마 그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연령별로는 20대는 청년 지원, 30대는 저출생 대응, 40대 기업 유치, 50대 이상 전북의 이제 수건이라 할 만한 그 새만금 개발 이걸 꼽았어요. 이것도 세대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전북 도민이 어떤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어떤 뭐 남의 문제 이렇게 보지 않고 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체감하는 그런 어떤 결과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보도 앞서 했지만 전주 완주 통합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이제 또 권역별로 묶인 곳이 있다 보니 완주 국민들의 생각은 좀 어땠는지 좀 제대로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없었습니다. 살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완주 국민이 이번 여론조사에 또 얼마나 참여하셨는지 통계적으로 이게 또 유의미한 분석은 어려웠었던 것인지도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 전체 도민에서는 72%가 통합을 찬성한다고 했고 전주 시민,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전주 시민은 84%가 통합에 찬성한다고 했는데요. 이건 여론조사 결과적으로는 압도적인 어떤 그런 지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핵심 당사자가 사실은 완주 구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완주 구민이 1000명에서 조사 표본은 57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57명의 조사 결과를 대표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공표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만약에 공표를 했다면은 더 논란의 소지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성이 이제 떨어지는 차원에서. 그래서 완주 군민을 제대로 대표하는 조사를 하려면 한 500명 이상 정도는 독자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군요.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도와 관련된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2달 전 치른 총선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지금 정당 이번에 결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52, 조국혁신당 19, 관심 그 정당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아쉽게도 저희가 한번 쭉 찾아봤는데요. 2달 전하고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총선 시기에는 그 조국혁신당에 관련된 자료가 그렇게 없었고요. 그다음에 총선 결과를 가지고서 또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교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위생정당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을 확인을 해보니까 갤럽 조사에 의해서 지난 가장 높았을 때가 5월 둘째 주에 27%였어요. 그런데
최근 결과 보니까 19%, 우리 조사 결과랑 같아요. 이게 광주 전라 지역 결과인데 그렇게 보면 총선에 비해서 지금 조국 혁신당의 지지도가 좀 조정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게 이제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로 좀 옮겨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지정한 기회발전 특구에 전주시와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전북 4개 시군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전주시는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 등의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인데 과제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김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내후년까지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기반 공사가 한창입니다. 건너편에 자리한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를 포함해 모두 96만 제곱미터가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기회발전 특구는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투자 기업을 지원합니다. 특구로 이전하거나 새로 공장을 짓는 기업에 10년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등 혜택을 줍니다. 전국적인 탄소에 관련 업체들이 많이 입주를 함으로써 어떤 기술적 교류나 이런 생산 활동에 서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기회발전 특구 지정으로 2030년까지 8천억 원 넘는 투자와 2,200명 이상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6개 기업이 입주 의사를 밝혔고 탄소 산업단지에 또 네이버 데이터 센터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시에서는 해나갈 계획이고.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 탄소 관련 기업만 입주 가능하다는 점 등은 한계로 꼽힙니다. 또 전문 인력 대거 확보를 위한 처우 개선과 정주 여건 조성도 선결 조건으로 제시됩니다. 기존에도 사람이 없는데 결국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으로 내려가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임금이라든지 근로 조건이 상당히 좋아야 되겠죠. 최근 정부의 노후 거점 경쟁력 강화지구로 선정된 제1, 2 일반 산업단지와도 연계해 전주시가 첨단 산업 혁신 기지를 구축할 수 있을지도 과제입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공동대책위원회가 우범기 전주시장과 태영건설 대표이사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위한 1만인 서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설계 규격에 따라 시설 운영과 관리 책임이 있는 전주시가 성우건설을 앞세워 태영건설의 책임 회피를 묵인하고 운영사 변경을 승인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압취 기준 등 협약을 지키지 못한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실시 협약을 해지하고 사용료 지급 중단, 부당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지갑 열기가 겁난다는 고물가 시대, 전주시의 각종 공공요금이 잇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불가피하다고 말하지만 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되다 보니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자동차 등록 사업소. 다음 달부터 새 차를 사거나 번호판을 바꿀 때 받는 자동차 번호판 발급비를 대폭 인상합니다. 기본 번호판 기준으로 22,000원이 오르는데 인상률이 144%에 달합니다. 사업소 운영에서 생긴 적자와 민원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군산시는 오히려 수수료를 내렸고 전북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자치단체와 비교해봐도 수수료가 높게 책정된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전주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주차장과 화장장 이용요금도 덩달아 올렸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하는 전주 월드컵 골프장도 40% 넘게 크게 인상했습니다. 비싸죠.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인데 주변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좀 가격이 더 높고 관리도 좀 잘 안 되어 있는데 타당한 건지 의문이 듭니다. 전주시는 공공요금 인상 논란에 대해 재정 적자를 줄이고 추가 시설 투자를 위해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6년째 동결된 요금으로 운영해왔으며 그동안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적자 폭이 커 불가피하게 요금 체계를 현실화했습니다. 고물가 시대 서민 눈높이에 맞춘 요금 동결이나 순차적인 인상 등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전북도와 전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등이 호남고속도로 전주요금소에서 자동차세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통행료 체납 차량을 불시 단속해 모두 19대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13대에는 지방세와 과태료 등 1,0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6대는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아울러 차량 90대에 각종 세금과 과태료 1,200만 원을 납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이 대포 통장 유통을 도운 동업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로 남원의 폭력 조직원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피해자 2명을 여관 등에 감금한 뒤 수입 자동차와 명품 가방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자들과 함께 대포 통장을 유통하면서 손해가 나자 책임을 넘기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20, 30대 조직원을 중심으로 전화 금융 사기와 온라인 도박 등의 수익금을 유통하는 데 대포 통장이 사용되고 있다며 엄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들을 불러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의사 일정엔 합의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처음으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여한 보건복지위원회.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들을 불러 의료계 비상 상황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참석했고 의료계 측에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협의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의대 인원을 2,000명 증원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따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의대 증원에 관해 법원에서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내일 본회의를 열고 기재위와 외통위, 국방위, 산자위 등 남은 7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다음 달 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첫날인 다음 달 5일 국회 개원식을 열고 8일부터 이틀에 걸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목 국회 부의장 후보를 뽑을 예정인데 당내 최다선인 6선의 주호영 의원과 4선 박덕흠 의원이 입후보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전준위원장은 이춘석 의원이, 선관위원장은 이계호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제12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모두 민주당 의원으로 꾸려졌습니다. 민주당 의장 후보로 결정된 문승우 의원은 의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전체 40표 가운데 36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1부의장에는 이명현 민주당 의원이, 2부의장에는 김희수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2부의장 선거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표를 포함해 8표를 얻었습니다. 전체 도의원 40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은 37명입니다. 31명의 사상자가 난 경기 화성 리튬 공장 화재 관련 속보 전합니다. 경찰이 오늘 불이 난 아리셀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 전체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혜린 기자입니다. 경찰이 오늘 오후 4시부터 아리셀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아리셀 화성 공장과 외국인 노동자 파견업체인 메이셀, 경기도 광주 아리셀 대표이사 사무실 등 5곳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아리셀 공장 전체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화재 발생 이틀 만입니다. 전면 작업이 중지된 상태에 있었고 저희가 문서로서 공식적으로 오늘 9시부로 작업 중지를 한 거고요. 이와 함께 노동당국은 아리셀 관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공장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했는데 이 가운데 3명과 같은 인물들입니다. 노동당국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이들 3명에 대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사망자 23명 전원에 대한 부검도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마지막으로 수습된 40대 한국인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A씨를 포함해 희생자 중 지문을 통해 신원이 파악된 이들은 3명으로 경찰은 DNA 감정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피해자 보호팀을 구성하고 전담 경찰관을 투입했습니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들은 유족을 상대로 병원 장례식장 연계, 심리 상담, 치료비 지원 등을 맡게 됩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장수신문부터 보겠습니다. 장수군 천천면 주민들이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직접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을 보면 금강수계관리기금은 주민지원 사업이나 수질 개선 사업 등을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해 용담댐 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자치단체에 부과하는 물 이용 부담금인데 지원 대상인 장수군 천천면 주민들이 이 자금의 직접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해당 주민들이 진안군처럼 기금을 주민들 개인 계좌로 직접 지원을 해주면 마을별 사업 계획에 따라 활용하겠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부안 독립신문입니다. 지난 12일 유례 없는 지진이 발생했던 부안에 1000건이 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된 가운데 언제쯤 복구가 시작될지 귀추가 주목된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을 보면 피해 복구나 지원은 관련 법에 따라 조사가 끝난 뒤 진행되는데 부안군은 피해 접수 마지막 날인 다음 주 월요일 이후 복구 시기가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신문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진안군 주천면에서 활동한 의용 경찰들의 공적을 발굴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한국전쟁 당시 진안군 향토방위 특공대 주천면 중대장으로서 무공을 세운 이진철 토벌대장이 지난 3월 뒤늦게 국가유공자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장 유족과 진안군 의용경찰 기념사업회는 주천면 각 마을에서 무장 공비로부터 지역을 지킨 이 대장 등 의용경찰들을 기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공적을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신문입니다. 무주군이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한 농어촌 버스 통합 노선 분리 운행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면서 군의회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보면 군의회는 군이 지난달부터 무주와 진안, 장수 등 3개 군이 연결된 버스 노선을 무주 지역만 별도로 분리해 운행을 시작했지만 개편 노선과 조정 시간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무주군 농어촌 버스 노선 분리 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무주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신주영 미디어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무주군이 지난달부터 농어촌 버스 노선을 개편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노선 개편은 왜 하게 된 겁니까? 네, 기존의 농어촌 버스 업체는 진안에 거점을 두고 무주와 장수, 진안 지역을 통합 노선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버스 노선을 운영해 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 290개에 이르는 노선이 대부분 장거리인데다 하루 운행 거리도 13,000km가 넘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 배차 시간이 길어 빠듯한 시간을 맞추기 위해 기사들이 과속 운전을 일상적으로 하기도 했고요. 일방적인 노선 변경이나 운행 횟수 감축, 들쭉날쭉한 배차 시간 등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 지자체별로 버스 노선 분리를 오래전부터 논의해 왔는데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하다가 지난 4월 말에 최종 확정돼서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겁니다. 예, 문제점들이 좀 개선이 돼야 할 텐데요. 버스 노선이 개편된 지 2달 가까이 좀 지났습니다. 개편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무진장 지역을 오고 가는 통합 노선은 지난 20년간 지속돼 왔는데요. 이 통합 노선이 분리되면서 이제는 버스가 각 지자체별로 거점을 두고 운행하게 됐습니다. 무주군은 무주읍에서 출발해 설천과 무풍, 안성, 분안면 등을 오가는 6개 구간으로 개편됐는데 기존의 인접 지자체를 오고 가던 장거리 노선은 이제 무주 지역을 순환하는 단거리 노선으로 바뀐 겁니다. 장수와 진안을 오고 가는 노선은 무주 공영터미널을 기점으로 장수는 장계면까지, 진안은 안천면까지 운행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무주군의회가 버스 노선 개편 이후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이번 버스 노선 분리는 무주군이 버스 운영의 주체가 되는 버스 공영제의 사전 단계로 추진한 건데요. 통합노선이 폐지되고 무주를 기점으로 하는 노선으로 개편되면서 그동안 주민들이 겪어왔던 불편이 대부분 해소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게 군의원들의 지적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달라진 내용을 잘 모르는 데다 버스 배차 간격이 더 길어졌다든지 시간표와 실제 버스 시간이 맞지 않다든지 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서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했어야 하는데 버스 노선 개편에만 신경 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무주군은 일단 준비 시간이 촉박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무진장 3개 지자체가 협의하다 보니 노선 분리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개편된 노선에 따른 배차 시간 등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예, 그럼 이런 지적에 대해서 무주군은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무주군 담당자는 노선 분리가 되면서 배차 대수는 노선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 대수는 큰 변동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노선에 익숙한 주민들에게는 달라진 노선과 배차 시간 등을 충분히 알려서 혼선을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버스 2대를 추가로 배치하고 노선도 승객 수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형 버스와 소형 버스, 행복 택시 등을 노선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해서 운영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네, 무주군이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자세한 노선과 구체적인 배차 시간을 안내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대처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의 영향으로 오늘 새벽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3시간 동안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번 달 초에도 같은 이유로 항공기 운항이 멈췄었는데요. 정부는 비상시 대응 계획에 따라 공항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 항공기 승객들은 나오지 않고 전광판엔 국제선 비행편의 지연과 회항 안내가 잇따릅니다. 어젯밤부터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이 공항 인근 상공에서 탐지되면서 인천공항 운항이 약 3시간 동안 차질을 빚었습니다. 새벽 1시 46분부터 새벽 4시 43분까지 활주로가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면서 40여 편의 운항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은 겁니다. 잠깐 운항 재개됐다가 착륙만 중지했다 이런 거 있는데 풍선이 하나가 계로쟁적이죠. 하나가 떨어졌대요. 군 당국이 공항 안에 떨어진 오물풍선을 수거하고 공항 측이 안전을 확인한 뒤에야 운항이 정상화됐습니다. 이번 달 초에도 같은 이유로 90분간 이착륙이 멈췄는데 다시 공항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현재 공항 레이더 시스템으론 풍선의 사전 탐지가 어렵고 비행기 엔진에 풍선이 빨려 들어가면 특히 위험합니다. 그런 만큼 군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한 빠른 관제 대응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책입니다. 공중에서 떠다니는 풍선의 개념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어떤 행위는 할 수 없지만 항공기 이착륙 경로상에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되면 위험성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선제적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오늘 아침 공항 관제탑을 찾아 신속한 대응 태세와 항공기 전파 안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성매매 현장 단속을 위해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몰래 녹음하거나 촬영해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영장 없이 이뤄졌다고 해서 위법하다 단정할 수도 없고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몰래 촬영하거나 녹음해도 형사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 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5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관은 A씨 등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고
단속 사실을 알린 뒤에는 업소 내부의 증거물을 촬영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경찰관이 함정 수사를 했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녹음 파일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라면 몰래 녹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진에 대해서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혐의 사실과 관련한 촬영을 했다며 형사소송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여름 방학 기간인 다음 달 22일부터 3주 동안 대학과 연계한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과 한의학 정석,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 등 고등학교에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들로 전북대와 군산대, 충남대 등이 참여해 23개 강좌를 개설합니다. 전주와 군산, 익산을 뺀 전북 교육도약지구 고등학교에서 실험과 실습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가 고대 마한시대와 관련한 완주 상운리, 원상훈 고분군의 3차 발굴조사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대형 고분이 언덕에 일렬로 늘어선 모습과 점성이 강한 흙덩이, 토개가 고분 축조에 쓰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깨진 조각을 사용한 옹관도 발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완주 원상훈 고분근은 전북 마한문화의 핵심 유적으로 꼽히며 지금까지 고분 9개가 발견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장수군 CJ제일제당이 동북권 임대형 수직형 스마트팜의 민관협력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장수에 조성할 수직 농장에 입주할 청년농을 교육하고 수직 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 등을 지원합니다. 수직 농장은 밀폐된 건물에서 인공빛과 환경 제어 체계를 활용해 최적의 상태로 작물을 생육하는 차세대 스마트팜입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장맛비는 전북 남부를 중심으로 내일 오전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인 금요일 새벽까지 이어지다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오늘도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하늘은 차차 어두워지겠지만 30도 안팎의 낮더위는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습도도 높아서 체감온도는 30도로 웃돌겠습니다. 내일 아침엔 비교적 선선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정읍과 고창의 아침 기온 18도에서 시작해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순창이 17도, 남원 18도에서 시작해 2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 서해남부 먼바다부터 풍랑이 거세지겠고 당분간 바다 안개가 짙겠습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금요일 오후 내륙 지역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